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기사를 꾸준히 보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기사와 그러니까 지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럴싸한 기사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기사들이 좀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사나 쓸데없는 뉴스에 덜 흔들리게 되고 그런 걸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작년에 뭐 이천 갔다 왔는데 뭐 올해도 이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거를 레코드 키핑을 하고 있다가 전문가를 만났을 때 여쭤보면 질문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답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대충 던진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금융 교양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엄청 어쨌든 효율적인 바닥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이 그 실용 툴인 것 같아요.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 자체를 그것도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트레이더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금융인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이 또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쩌면 제 책도 그래요. 제 책도 이제 투자 서적이 아니라 사실 그런 쪽에 더 가깝거든요. 자산 관리의 어떤 기본 멘탈에 대해서 더 가까운 이유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한 마음. 책에 그런 내용을 쓰거든요. 세상을 냉철하게 직시했을 때야 비로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 난 돈 안 좋아해 라거나 허세를 떨다 보면은 결국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제가 로드맵은 이제 아까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거는 충분히 저는 답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가자면 그러면 불릴레오는 네. 시나리오가 6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요새 되게 무슨 AI로 자산 관리를 한다 이런 네. 어플들에 대해서 광고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것들하고 불릴레오는 어떤 점이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네.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걸 보고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지? 투자자 입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릴레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불릴레오는 다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앱으로 나와 있는 네. 앱이에요. 저희가 요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iOS 없냐라는 건데 어떤 분은 iOS에 애플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굴리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깔아서 하는데도 안 된다 하시면서 말씀 많으신데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 나오나요? iOS 버전? 한 3개월 걸릴 것 같은데 3개월 후에? 저희 약간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앱을 일단 엄청 좋게 만드는 게 더 우선순위지 iOS 내는 게 조금 우선순위가 밀려서 네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냐면은 제일 많이 나간 게 기술주 대첩이라는 시나리오예요. 네네네. 이제 이순신 장군을 그리면서 시에게는 아직도 7개의 ETF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대부분 네. 기술주가 이끌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세요. 그죠? 근데 지금 들어가자니 늦은 건 아닐까. 누군가의 가이던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왕 들어가실 거면 저희가 타이밍도 재놨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대신에 기술주들 중에 ETF들 중에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골라서 드리고 혹시 시장의 상승세가 끝난 것 같으면은 채권으로 확 갈아엎어서 약간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뭐냐면은 저 같은 트레이더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전략을 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결과에 대해서 뭐 100% 책임지려면 아예 머니 매니지먼트를 소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자언니처럼 야 지금 돈 좀 빼. 지금은 모은 돈 여기 넣어 말어 해서 전체 자금 관리를 다 해줘야 진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가 있는데 맞아요. 펀드 매니저는 그걸 해준 것도 아니고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역할이 굉장히 적은 거죠. 벤치마크 하나 쫓아가는 수준인데 그걸 사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네. 저희가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좋다. 투자를 해야 되면은 펀드 매니저보다는 훨씬 많이 해주자. 특정 전략에 대해서 훨씬 정확히 소통을 해주고 언제 사서 언제 빠져나오면 되고 어떻게 중간에 바꿔야 되는지 다 설명해 주되 최대한 설명해주고 우리 실력으로 최대한 좋은 전략을 만드는 데까지만 가져가자. 막 결과를 다 책임져 주려는 이런 허세를 부리지 않고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 주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 기술주 대첩이라는 거는 기술주에 투자를 하실 거면 저희가 가장 잘 투자를 해드리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가입자가 가장 많았었고요. 또 더 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블릴레오를 잘 모르시는 우리 카페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개인이 사실 미국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네.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수익이 나도 고민, 네. 손해를 봐도 고민, 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략을 짜가지고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대신 네. 투자를 해주는 어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네.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 정보의 격차 없앨 수 있는 거 다 없애서 갖다 주겠다. 그것까지 다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 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만 생각하시면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설명 너무 못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네. 색깔이 진짜 달라.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알아듣기에 네. 사실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네.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직관적인 걸 좋아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지식의 깊이가 깊지 않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지 뭔가가 좋아 보이니까 그냥 전문가가 하라니까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잖아요. 지양해야죠. 네.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좀 더 쉬운 단어로 대중들한테 전달을 할 필요가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저는 사실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 네. 편이거든요. 저희도 블릴레오 쓰시고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상품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뭐 카드 뉴스식으로 되게 쉽게 넘기면서 이제 네. 설명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뭘 하려는지 되게 정확히 알겠다. 근데 그런 생각 들죠. 저희 입장에서 그 카드 뉴스 안에 사실 다 정보가 다 담겨 있지는 않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네. 백서를 A4로 막 10장씩 준비해 놨어요. 카드 뉴스만 봐서 되겠냐? 이 정도는 읽어야지라고 생각해놨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카드 뉴스만 보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느끼기 힘든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블릴레오를 이용을 할 때도 네. 기본적으로 내가 예적금만 하는 사람이라면 블릴레오의 시나리오를 보고 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내가 주식 네. 투자를 해봤다던가 네. 아니면 인덱스 펀드라든지 뭐 ETF라든지 지수 정도는 좀 플레이를 해봤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블릴레오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로 나 예적금만 했고 이제 투자를 한번 처음 시작해보고 싶은데 네. 이런 사람도 블릴레오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추구했던 거는 처음 해보신 분도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투자하실 수 있어야 되고 ETF랑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신 분들도 네. 야 이거 딱 필요했는데 내가 하기 너무 복잡하고 항상 실수했는데 요거면 다 되겠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은 프로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아직까지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최대한 없애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앱으로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시겠지만 네. 거기 안에 AI 알고리즘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AI 알고리즘 이거를 과대포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또 까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의 AI라는 게 저는 이제 좀 까는 측에서 본다면은 에어컨에도 AI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27도 넘어가면 에어컨 틀어라가 네네네네. 소위 AI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에어컨이다, 인공지능 냉장고다. 좀 더 가면은 여러분 쓰시는 엑셀에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에 지금 인공지능 기술 쓰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글 쓰고 계시면 다 인공지능이고 그냥 안드로이드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달리 얘기하면 AI를 안 쓰고 전략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냥 뭘 해도 엑셀 하나 키더라도 다 AI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과대포장하기에는 조금 시대가 지났다. 2016년 정도에 우리는 인공지능이요 하면은 말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업 비밀이래. 영업 비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인공지능 얘기가 좀 지겨워서 저희가 뭐 펀드 매니저 출신도 있거든요. 그 뭐 NH 손보에서 뭐 한 4조 이상 운영하던 친구도 팀장으로 앉아 계시고 또 여러분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김기환님 그 알고리즘 트레이더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코파운더 중에 뭐 통계학으로 퀀트 쪽 팀을 이끌고 계신 뭐 이승규 이사 등등이 모여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요구한 거는 퀀트고 퀀트 아니고 상관없다.
인간이 합리적 추정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합리적 추정을 해서 가장 좋은 전략을 만들면 된다. 백테스트를 다 해도 좋지만 어차피 금융은 백테스트 다 못하거든요.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금융이라는 건. 네네네네. 지난 100년이라고 해봤자 우리 인류 역사에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백테스트 다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역사상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은 합리적 추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라. 이 시점에 맞는, 지금 투자하면 딱 좋은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나눠주자가 컨셉이고, 그 안에서는 컨트롤 엄청 많이 쓰는 모델도 있고 아닌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경쟁사와 다른 점은 경쟁사들은 대부분 하나의, 이렇게 표현하죠. 인공지능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요거 하나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거는 좀 후지다. 그런 의미에서 분류가 가장 잘 나갔었는데 분류만으로 부족하다. 여러 개의 전략을 드리고 색깔별로 맞춰 쓰시도록 도와주는 게, 차라리 추천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현재 6개의 전략을 냈지만 앞으로 올해 안에 한 50개 정도의 전략을 낼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별화일 것 같아요. 저희 경쟁사들도 불릴레오에 입점하셔도 괜찮은 거고, 새로 그런 전략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전략이 충분히 훌륭하다면 입점해서 같이 파일을 키워 나가보자라는 약간 플랫폼 관념인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전문가들이 이제 전략을 짜시겠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짜놓은 이 전략에서 네. 언젠가는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뭐 이걸 숏을 치거나 뭔가를 네. 액션을 해야 될 때 네. 사람이다 보니까 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AI로 프로그램을 짜놔서 네. 내가 못 자르는 그 순간에 얘가 자를 수 있게끔 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맞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겁니다. 보완해주는 뭐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불릴레오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왜 우리가 뭐 음. 주식도 유사 투자 자문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데 네. 왜 불릴레오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네. 대한 어떤 답? 네. 그게 듣고 싶었던 거지. 맞아요. 전략이라는 게 지금 알고리즘을 다 짜두면 그 전략을 만드신 분이 은퇴를 하시거나 사라져 버리더라도 그게 원래 기획했던 대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네네. 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스스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 약속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약속된 방식은 아마도 투자자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방식이겠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건 그래요. 펀드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방치돼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막 관리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만들어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만드는 폭도 크지 않은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계좌들도 마찬가지고 변액보험들도 사실 되게 겪고 있는 문제고요. 네네네네. 관리사가 관리해주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어느 순간 사라져요. 관리가 사라지는 어떤 고화 계좌가 돼버린 거죠. 이런 거를 좋은 전략을 미리 다 시스템 다 짜두면은 완전히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만들 때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서 백테스트에서 만들어 두면은 사고 여지 같은 거를 미리 싹 없애둘 수가 있죠.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분류가 다른 그냥 리딩을 하는 회사랑은 그런 차별점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 질문을 한 거고 네. 대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요. 처음에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아요. 인터뷰와 본능이 있어서 처음에 금융 쪽으로 가시게 된 계기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처음에 금융 쪽으로 간 계기는 저는 순전히 그냥 스카우트 제이가 와서 어디서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왔었어요. 근데 네. 그 식약처의 인턴 연구원으로 있다가 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케팅 회사를 갔어요. 음.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삼성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왔었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왜 보험회사에서 나를 오라고 하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건 은행에 PB 조직이 있지 않냐. 근데 왜 보험사에는 PB 조직이 없냐. 전문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거기에 좀 합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조건이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영업을 잘 못해도 1년치 연봉을 그냥 깔아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집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되게 보증을 이제 잘못 써가지고 네. 본인이 쓰신 것도 아닌데 네. 인감도장을 이제 동업자가 몰래 네. 들고 가서 찍은 거야. 어후. 근데 이제 그렇게 사기를 당하셨고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게 이제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식약처에서 마케팅 회사를 옮겼지만 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때 삼성에서 제의가 왔고 처음에는 되게 저도 불쾌했죠. 아니 국민은행이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삼성생명에서 네. 나를 네. 오래. 근데 이제 거기 저를 스카우트하러 오셨던 분께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신 게 통장을 보여주는 거야. 네. 월급이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 그 눈이 안 그래 저는 눈이 작지만 눈이 이만큼 커진 거야. 2004년도예요 이게? 2005년도. 네. 2004년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죠. 네. 그래서 내가 가정 형편을 뭔가 이제 플러스로 역전을 시키려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판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거기를 입사를 했는데 저는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금융 전문가로 키워준다고 했고 그리고 그 WM이라 그래서 그 관리를 우리를 교육을 네. 시키시는 그런 전문 인력들도 네. 다른 보험 조직과는 다르게 다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실상은 뭐 종신보험을 판매해야 되고 뭐 가족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속았나? 처음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화도 났고 근데 결국은 나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해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자산 관리일까? 그래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내가 궁금한 건 뭐지? 그때 제가 29이었거든요. 29의 이수진이 궁금했던 건 당신이 어떻게 하면 빚이 있지만 이것들을 언젠가는 이렇게 상환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어떻게 모아서 결혼장을 어떻게 마련하고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누군가가 나의 이 돈에 대한 계획을 쭉 좀 세워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나는 이것이 궁금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재테크라고 검색을 하면 다 보험 설계사나 뭐 이런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 홈페이지만 뜨는 거 광고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뭐 적금의 종류가 뭐가 나는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네. 무슨 적금, 새마을 무슨 네. 적금 엄청 많아. 그 중에 그냥 하나 골라오면 된대. 네. 그래서 내가 원했던 대답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정말 인생을 놓고 돈의 계획을 짜주려면 무엇가 필요할지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로드맵을 짜주기 시작하면서 피드백이 굉장히 좋게 왔어요. 2005년도 당시에 고객들한테 CMA랑 펀드를 알려준 자산관리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상담을 하면 5명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3명의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걸 연속으로 200주를 했어요. 4년을. 네, 4년 매주 네.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사실 그 맘모스 같은 존재가 됐지. 암모나이트라고 할까? 죽지 않는? 네. 그 화석 같은 존재가 됐지. 그래서 아. 후배들이 이제 노하우 좀 알려달라. 네. 뭐 차 한 잔만 하자. 심지어 제가 상담하는 옆방에 들어가서 막 녹음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열정적이네요. 그 예, 친구들은 예, 그렇죠. 잘 됐을 것 같네요. 그 그러진 친구들은.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어떻게 하다가 돌고 돌아서 만난 직업이지만 저랑 정말 잘 맞는 직업을 만난 것 같고 세상에 어떤 직업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타인이 재산이 불어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이렇게 기쁘고 보람 있는 직업,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삶에 되게 긍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업이 또 있을까? 정말 힘들고 공부할 거 너무 많고 한 직업이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할 것 같다. 네, 여러분이 뭐 보험 아줌마네 뭐네 해도요. 사실 저는 이 직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내용 끝에 그 사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고객이 행복한 걸 보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 설계사에 대한 좀 나쁜 인식을 가지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한테 별로 기여를 못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변액보험이 됐건 아니면 연금보험이 됐건 너무 수수료가 높은 걸 팔아서
사실은 저도 그 마음 다 알거든요. 어. 팔면서는 기분 좋게 팔았는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팔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거예요. 모든 거의 전 고객이. 네. 그래서 사실 보험 설계사 중에서도 진짜 극소수의 엘리트들만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고객을 보고 살 수 그쵸.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90에서 95% 정도는 고객의 계좌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증권사에서도 자살하신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면 큰 돈이 아닌데 고객한테 너무 미안해서 맞아요. 장인 되실 분 돈 2억, 여자친구 돈 1억, 막 친구한테 5천만 원씩 받았고 자기 인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 돈 다 받아서 마이너스 50% 나니까 그게 너무 창피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하거든요. 벌어서 그럴 수 갚아도 있죠. 될 텐데. 그래서 뭐 금융업계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보험이랑 증권 쪽은 고객 돈을 손실 보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금융 필드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네. 윤리적인 마인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6년 고객 관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한 사람의 계좌를 놓지 않고 10년 이상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을 처음 만나서 상담을 할 때 큰 부자는 안 돼도 작은 부자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변액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변액도 이제 엊그제도 추가 납입 사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변액은 이틀 후에 펀드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 후 기준가를 맞추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그것만 하니까 운이 좋게 늘 잘 맞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글이 올라왔어. 제 변액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익률을 이렇게 인증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내가 남의 돈을 손해를 보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유지를 하려면 진짜 지금도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뭐 신과 함께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님 방송도 보지만 그리고 뭐 종봉이 같은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또 대화를 하고 뭐 필요하면 자격증도 따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뼈를 깎는 고통을 네. 진짜 참으면서 공부를 하고 네. 그거가 고객 계좌의 수익률로 반영되는 직업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맞아요. 사는 루틴이 딱 있거든요. 뭐 새벽에 이제 뭐 미국 시장 끝나고 나면 미국 시장 봐야 되죠. 아침에 한국 시장이 시작하면 또 봐야 되지.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아침마다 시황 같은 것들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국 시장 끝나고 나면 또 오후에 중국이나 이제 유럽으로 또 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흘려보지 않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네. 되게 힘든 직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업을 가졌다면 그 정도는 저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만큼 고객의 계좌는 불어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을러진 맞아요. 만큼 또 고객 계좌를 손해보게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오 없이는 뛰어들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되게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담당자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최악의 경험이죠. 증권사건, 펀드 매니저건, 아니면 자신의 자산관리사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첫째, 실력을 발휘하기도 힘들지만 대부분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죠? 90%는 돈 벌기 되게 힘든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실제 손실이 나면은 자신 기세 등등하게 막 허세를 떨고 막 잘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고 욕먹고 지금도 막 친구가 보면서 만나기 불편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 삶에 막 회의감이 느껴져서 결국 가입시켜뒀던 사람들한테 무책임하지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업계를 떠나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관리 누락된 계좌, 고아 계좌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금융업의 비극이고 그래서 10년 넘게 버티시는 분이 정말 엄청 대단하신 거고 저는 설령 그 과정에서 지수 수익률보다 1, 2%씩 더 낮았어도 괜찮다. 10년간 버텨줬으면 거기서 충분히 오랫동안 할 일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런데 10년간 하면은
그게 지수 수익률보다 낮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맞아요. 그게 막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10년 사이클을 봤을 때는 해야 되는 행동들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조금 극복하고 막 흥분감이 너무 많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조금 털어주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무조건 도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0년 넘게 하신 분들 찾기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지금 부자 언니한테 맡겨도 앞으로 16년을 해주실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상담은 3년 전에 은퇴해서 이제 네. 더 이상 개인 상담은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을 관리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하고 제가 왜 상담을 그만뒀냐면 처음에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언니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언니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 거냐. 언니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너보다 언니가 먼저 죽을 거야. 언니가 없으면 그러면 지금 사 지금 팔아라고 사인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옆에 있지만 어느 순간 없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전부 다 맞대. 열심히 할 거래.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무슨 책을 읽으셔야 되고 무슨 영화를 보고 어떤 다큐를 봐야 되는지 아예 고객들은 미션이 막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고 그냥 놀아도 달러 얼마에 뭐 사세요. 오늘도 우리 그 코덱스 레버리지 팔았거든요. 한 4일 만에 7점 몇 프로 수익폭 팔았어. 그냥 하고 있으면 입에 다 넣어드리니까 네.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저도 현타가 왔었어요. 내가 이렇게 입에다가 다 넣어드리는 게 이게 오히려 독이 되진 않았을까?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다 먹이고 닦이고 막 입에 젖병을 물리고 나처럼 힘든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줬던 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가?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이제 고객이 되신 분들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니까 고객 카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지만 새로운 인연은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차라리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뭐 영상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내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이제 상담은 그만뒀어요. 은퇴를 했죠. 저는 사실 완전 거꾸로예요. 저는 이거를 누군가한테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예전에도 이제 제자들을 키우면서 가르쳐 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관뒀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르쳐 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떠먹여 줘야겠다. 이거는 그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다 떠나서 낚싯대 미끼 달아갖고 넣은 다음에 물고기 잡혔을 때 자 땡겨까지 하지 않으면 이거 성공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분릴레어를 만들게 됐고 다만 이제 부자 언니보다 나은 거는 저는 매일 아침 시황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만들 때 집중해서 관련된 논문들을 다 집대성해서 집중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하루 시황 보면서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래 지속하기 되게 힘든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맞아요. 일이어서 피곤한 일이야. 팀을 꾸려서 그냥 전략을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2주 3주씩 시황을 몰라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거 좋네. 그게 아니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매일매일 시황을 본다는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창업하고 나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많이 안 했던 이유가 한 번 하면 하루에 8시간씩 스터디하게 되거든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내가 평소에 봐왔던 데이터를 다 봐야 되고 평소에 봐왔던 기사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거 하면 8시간인데 최소 그렇게는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거를 구조화시켜야지. 근데 지금은 책은 엄청 원론적인 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인드에 대한 얘기 쓰고 이쪽에 쫙 가서 물고기 잡아서 낚싯대까지 드리는 수준으로 앱을 만들어서 둘 다 채워넣고 이제 책도 하나 더 내고 서비스로 내가면서 중간을 채워나가야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그 처음과 끝을 마무리까지 다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책을 통해서 하셨고 그래서 당장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뭐 내 돈은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그쵸. 해야 돈이 불어나에 그쵸. 대한 솔루션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는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네. 준비를 해 놓으신 거니까 나보다 낫네. 잘하고 있네. 그 뭐 자꾸 도와달래 다 해놓고. 여러분 분릴레오로 들어오시고요.